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물어보는 얘기가 있는데, 물건을 팔 때, 집을 팔려고 할 때 부동산에 이제 매물로 내놓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 게 있는데, 부동산을 한 곳에다 내놔야 될지 아니면 여러 곳에 내놔야 될지 이것을 이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래서 항상 물어봅니다. 어디 한 곳에다 내놔야 돼요? 아니면 여러 곳에 내놔야 돼요? 한 곳에다 내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요즘은 공유라고 해서 실제로 부동산들은 내부 네트워크 프로그램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같이 이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곳에다 내놔도 사실은 모든 부동산들이 다 그 물건이 나온 줄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곳에다 내놔도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고, 여러 부동산에다 내놨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부동산의 입장을 좀 잘 알아야 돼요. 부동산은 수수료를 먹기 위해서 사실 중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수료는 물건 쪽에서 수수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손님 쪽에서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용어로 단타와 양타가 있어요. 단타는 물건이나 손님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물건을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대로 물건을 한 부동산에 내놨어요. 그럼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한 명이죠. 이 부동산으로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와서 이 부동산이 내가 내놓은 물건을 소개를 해서 거래를 시켰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은 양타가 되는 거죠. 내가 내놓은 물건 쪽에서 나한테 수수료를 받고 내 물건을 거래를 시키면서 손님 쪽한테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게 양타입니다. 양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물건을 이 부동산한테 하나 내놨는데 이 부동산이 이제 그러니까 손님이 자기한테 손님이 안 와요. 다른 부동산들의 손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물건을 갖고 있으니까 이 물건 좀 거래 좀 시켜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손님이 있으면 좀 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다른 부동산에서 손님이 있어가지고 마침 그 부동산 손님이 내가 가진 물건 이거한테 소개를 해서 이렇게 거래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이제 수수료 배분이 어떻게 되냐? 내가 내놓은 부동산은 물건 쪽 수수료만 받는 거죠. 그리고 손님을 컨트롤하는 그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동중개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각자 단타라고 합니다. 따로따로 수수료를 받아가는 단타. 부동산 입장에서 단타가 좋겠어요? 양타가 좋겠습니까? 가능하면 양타가 좋겠죠. 부동산은 똑같은 상황이면 가능하면 양타를 먹을 수 있는 계약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아파트의 단지에 있는 부동산한테 물건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 부동산의 물건이 내 것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들이 이제 물건을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광고도 하고 내부에 현관에다 명함도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광고를 해서 물건 따는 행위를 하죠. 물건만 소유하면 나중에 거래만 시키면 여기서 수수료가 나오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손님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손님이 오게 되면 이 사람은 가능하면 이 손님이 찾는 물건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 손님이 찾는 물건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에는 그 부동산 입장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부터 소개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타를 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한 곳에다 내놨을 경우에 그 내놓은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한테도 우리 집을 소개는 하겠지만, 다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다른 부동산에 온 손님들은 일단 이 부동산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집들을 먼저 이 손님한테 소개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사실 기회가 많이 박탈되는 거죠. 내가 물건을 내놓지 않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 물건을 먼저 적극적으로 소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공유는 해서 내 물건이 알려질 수는 있겠지만, 먼저 적극적으로 그 부동산이 내 물건을 손님한테 소개를 해주냐 안 하냐 이 차이는 발생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직접적으로 이 물건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적극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내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부동산한테 물건을 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걱정이 생길 수는 있어요. 물건이 많은 부동산에 내놓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할 거 아닙니까? 각자 부동산들이 광고를 할 때 네이버나 뭐 이런 데다 이제 부동산 광고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광고를 올릴 때 이 집도 내 물건을 올리고 저 집도 내 물건을 올리는데 이게 각자 물건으로 따로따로 막 물건을 올렸을 때 물건이 많아지는 효과가 돼서 시세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보의 노출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정상적인 매물로 올렸을 경우에는 여러 부동산이 내 물건 하나를 올렸을 경우에는 이게 겹치는 물건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물건을 여러 부동산에서 내놨는데 이게 결국엔 하나의 물건인데 여러 부동산에 내놓음으로 인해서 여러 물건이 되는 효과가 되면서 시세를 약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거를 같은 매물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이 묶음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정보 노출을 약간은 이제 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13층이면 어떤 부동산은 13층에 이제 호실 같은 경우는 공개를 안 하거든. 완전히 공개하면 이 물건을 뺏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층만 공개를 해요. 대부분 동층 정도 공개를 합니다. 매물로. 그런데 어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냥 층으로 하지 않고 저, 중, 고 이렇게 나눠서 올리는 부동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3층인데 다른 부동산은 중으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네이버 입장에서는 다른 매물이 되는 거예요. 13층에 있는 매물과 중층에 있는 매물, 이게 같은 물건이지만 네이버의 매물로 봤을 때는 다른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으로 인지가 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시세를 약화시키냐 뭐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을 따질 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준다면 가능하면 그냥 매물을 여러 군데 내놓으세요. 여러 군데. 그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성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적극적으로 파는 행위를 하는 거는 그 부동산이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때 적극성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님은 어디 부동산에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여러 부동산에 내놔야 양타를 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반대로 사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 부동산을 가냐 아니면 한두 부동산을 가느냐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 손님은요 웬만하면 공개를 안 합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정보가 노출이 되면 될수록 뺏길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웬만하면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공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 부동산을 만약에 들렸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들이 그 손님으로 갈 때마다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집에다가. 만약에 이제 매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 부동산을 돌았어요. 여러 부동산에서 다 전화가 갈 거 아닙니까? 빨리 계약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손님이 많네? 한 명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가격에 팔지 말고 조금 더 올려볼까? 이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일 때는 많은 부동산을 가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이제 복불복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부동산에 갔는데 어떤 부동산은 좀 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은 이게 지금 이 사람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일을 열심히 하거나 잘하는 부동산한테 의뢰를 하고 싶은 게 맞죠. 그거는 이제 사전 정보를 좀 가지고 가는 게 좋긴 합니다. 사전 정보를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좋냐? 거꾸로 이제 매물이 많은지 적은지를 한번 보면 돼요. 사실 이 부동산이 좀이라도 내가 정보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걸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냐면 그 아파트에 매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 왜냐하면 이 부동산은 양타를 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는 많은 매물을 접하고 싶은 게 또 인지상정이고요.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의뢰를 하는 게 내 입장에서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럼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다 광고를 하는 거를 보면 됩니다. 광고를 보면 매물 보유 수 같은 게 나와요. 그럼 그런 걸 조금이라도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을 한두 군데 정도 가는 게 조금이라도 효율적이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요. 내가 여러 부동산을 다녔을 때.
그럼 내가 오히려 손해죠.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서 여러 부동산을 다녔는데 그 행위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러면은 나한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려면 한두 부동산 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다.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집을 팔 수 있는 상황에서는 부동산은 최대한 많이 매물을 내놓는다. 많은 부동산한테 매물을 내놓는다. 이게 어느 정도 좀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손님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집값을 올릴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는 행위는 좀 자제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한두 부동산에 집중하는 게 좋은데 그 부동산이 잘하냐 못하냐, 그리고 나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냐 아니냐, 사전 정보가 있다라면 어느 부동산이 잘하더라 이런 정보가 있다라면 그 부동산을 가면 되는 거고,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이 전혀 없는 상태다. 그랬을 경우에는 네이버 매물을 보고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가는 게 조금이라도 효율성이 높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을 확고하게 세워서 그 기준대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정답은 있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거냐 아니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걸 잘 염두하시고 부동산을 파실 때는 잘 파셨으면 좋겠고, 또 사실 때는 또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